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총 8만 5천 호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임차 보증금을 최대 2억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최현정 주택정책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서울 주택 그 전세가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들었어요. 요즘 뭐 그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예.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지난달 이제 0.4%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2012년 7월 이후로 가장 하락폭이 큰 것으로 예. 나타났고요. 지난달에는 이제 0.2%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9년 반 만에 전세 가격이 지수가 이제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예. 근데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작년 말부터 거의 한 6개월 정도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립 다세대 단독까지 다 포함한 전체 주택의 전세 가격을 살펴보면은 이제 서울이 지금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지방과 전국은 이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은 건 없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은 좀 안정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예. 하락 추세가 공급 물량을 살펴볼 때는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전세가 이렇게 좀 하향이 되면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은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게 보통 통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택 시장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사실 강남에서는요, 예. 전세가 아직 안 꺼졌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집값 올라간다는 그런 데들도 꽤 있거든요. 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이제 서울 지역은 아직도 하락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인천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 그 집값이 하락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전세 가격 하락이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가격이 우리가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세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월세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굉장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그 제도인데요. 실제로 가격이 오르는 상승하는 시장에 있어서는 전세 제도는 이제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그렇죠. 네. 무이자로 이제 자금을 집값의 70%까지 조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매매 차익을 단기간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집을 가진 소유자가 더 많은 이익을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사실 전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집값이 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소형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월세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 2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중대형 평형의 주거 시장에서 소형 그리고 원룸의 주거 시장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월세 시장의 그런 규모는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그 20, 30대 청년층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네, 지난해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예. 순이동자 수로 보면 한 10만 명 정도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이 중에서 30대 비중이 한 3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로 꾸준하게 좀 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이런 통계 자료를 좀 보면 저희가 이제 뭐 학업이라든가 취업을 위해서 서울로 좀 들어왔다가 예. 결혼이나 출산의 이유로 좀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예. 유추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서도 인구도 줄겠지만 그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출산을 안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더 많이 있고 수도권들에서 애를 낳고 있는데 제가 지금 김포에 살아서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김포에는. 그리고 애들을 막 키우고 있는 연령대의 그 부모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 주거비 부담이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전국의 혼인 건수가 6년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올해 2월이 작년 2월보다 무려 11.6%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1981년 통계청 집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M4 세대, 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뭐 M4 세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의 결혼 비용을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한 70%, 한 1억 6천만 원이 주거비용, 그건 전세죠, 보증부월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실태조사를 쭉 해봐도 보면 지금 월 임대료, 그러니까 소득 대비 그 임대료 비율이 보니까 지금 거의 한 18.9%.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가 수도광열비를 낸다면 소득의 거의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자기 소득에 대해서 이제 주거비로 지출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진짜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그러니까 집은 뭐 둘째치고 방이 없어서 그렇죠, 예. 아예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거지 단칸방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거안정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 이걸 도입을 했는데 뭐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이 좀 가능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기준을 완화를 해주고 국민은행은 기존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실행을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서울시가 대출금의 최대 연 1.2%의 이자를 보전해주면서 타 전세자금 대출 대비 이자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좀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대단한데 우리가 표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절감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임차보증금을 무려 5억 원 이내에서 주택이나 오피스텔 계획을 하면 2억 원이 최대치죠. 그걸 6년 동안이나 저리로 대출을 하게 해주신다는 건데 최대 연 1.2%포인트의 이자를 대납해 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 그 주택 그 대개 한 3.45%? 뭐 높은 데는 4% 정도 됩니다. 4%까지도 이렇게 가는 4%까지 갑니다. 그런데서 1.2%를 포인트를 대납해 주니까 상당히 저리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데 그런데 자격 조건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먼저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 즉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부부이고요. 그다음 예식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결혼 예정자가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서울 관내에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두 부부 합산의 연소득만 보고 부모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런 건 안 보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하기가 조금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제도의 설계는 예. 그 부부의 해당 부부의 연소득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 제도 신청을 할 때 어떤 네. 걸 주의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신청은 서울시 검색창에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주의를 하실 점은 신청을 하실 때 네. 관련 서류들을 좀 준비를 해서 같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 서류 중에서 임대차 계약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반드시 사전에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을 하셔서 네. 대출 한도 등의 이제 사전 상담을 좀 진행을 하시고 네. 그 관내 아까 이제 주택 조건을 만족하시는 그 물건지를 계약을 진행을 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류가 확실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 또 있죠. 서울시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 주택 8만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서울시는 아까 이제 좀 말씀을 나누셨는데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이제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좀 없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지난 2월에 그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이라는 이제 것을 발표를 하면서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택 8만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세부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3만 6천 호를 공급하는데 네. 행복주택을 확대를 해서 신혼부부들에게 공급을 하고요. 네. 장기안심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례를 적용을 해서 아하. 소득 기준을 완화를 하고 지원 금액도 6천만 원까지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공공이 지원을 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의 경우에 총 4.9만 호를 공급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던가 사회주택 그리고 공동체주택 그리고 설명을 드렸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정도라면은 기존 물량보다는 상당히 늘어났죠.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교수님? 이게 6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2017년제 서울시 통계자를 보면 혼인 건수가 약 5만 건 정도 돼요. 예. 근데 5만 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8만 5천 가구면 5년으로 나누면 이제 연평균 한 17,000가구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연 혼인 가구 수의 34%가 이 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청년층들이 34세 미만이 이제 자가거주일 비율이 한 20% 내외라고 보면 이것까지 합산하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새로 혼인하는 분들 신혼부부 중에서 약 43%가 그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예. 된다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이 신혼부부들이 이 지금 서울시에서 마련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만 서울시에서 해주시면 예. 상당히 굉장히 좀 파격적인 거죠. 예. 아니 근데 이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게 8만 5천 호 중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에도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시가 노후된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서요.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예, 예, 그렇게 하고 그중 있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또 공공기여를 받아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당초 19년까지 이제 5만 호 공급 목표에서 예. 2020년까지 8만 호 공급 목표로 좀 확대를 하면서 예. 신혼부부용 주택 비율도 높여서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좀 이렇게 공급을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조건이 있네요. 신혼부부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네. 5년 이내 네, 혼인이. 네, 신혼부부 기준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인데 애를 2명 이상 낳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네, 네.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자, 그럼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을 하고 육아와 보육 등 특화된 설계를 적용을 하면서 예. 커뮤니티 공간을 좀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인데요. 예. 지금 현재 고덕강의 12블록하고 예. 구이자양의 제촉지구 내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들어가면 이제 신혼부부들이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이 단지 안에서 다 제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부부들 클리닉서부터 시작해서 소통 공간, 유모차 주차 공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인데 고덕 강일과 또 구의 자양 쪽에 두 단지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겠다는 건데, 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8만 5천 원 딱 이럴 때는 쉽게 들어가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세부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조건은 이제 단일하다고 해도 여러 가지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격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알아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좀 그 임대주택의 종류가 좀 다양해서 예, 예.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게 좀 사실인데요. 예. 저희가 좀 발표를 했던 신혼부부용 주택 8만 5천 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청년주거 포털을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네,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 종류가 한 8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 8개 정도는 다 구분을 하시고 네. 나한테 정말 잘 맞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걸 알아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정도 8만 5천 원 정도 들어가고 1조 원 규모로 임차 보증금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전체 50%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예. 치고 그럼 이들이 얼마나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주거비에서 이제 그 금융조달 비용에서 네. 실제로 뭐 많게는 뭐 한 20-30만 원 정도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주거비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 신혼부부 특히 이제 애가 생기게 되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래서 집을 무리해서 대출을 받고 사게 예.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 1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면 예. 굉장히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그렇죠. 주거비 절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이집 무상보육, 그다음에 마을 단위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자녀 양육비의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젊은 신혼부부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육아 양육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신혼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육아 양육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예. 굉장히 그 어떤 그 돈을 떠나서 예. 굉장히 신혼부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추구하는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좀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특화단지는 적어요 지금. 많지가 않죠. 이제 시범 사업하는 네. 거라서 사실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요즘에는 그냥 단지 집을 산다 이거보다도 그 어떤 환경에 있는 집을 사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죠. 결혼을 늦추고 애를 안 낳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화된 단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육아의 그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신혼부부들한테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생각이 비슷한 게요. 예. 청년에 대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에 대한 이런 주택 비율을 좀 늘리고 아까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자녀를 낳으면 10년을 살게 해준다는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결혼했을 때 자녀를 1자녀, 2자녀, 3자녀가 됐을 때 그러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게 되면 임대료를 삭감해 준다던가 더 장기적으로 15년, 20년 살게 한다면 오히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내에서 더 많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것도. 아니, 근데 지금 이 신혼부부 얘기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해봤는데, 이런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돼서 그런 거지만, 사실 청년층 전체가 이 주거비 때문에 심각한 빈곤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방금, 엊그저께죠. 그 최저임금 제도까지 개혁이 되면서 더더욱 심한 상황인데, 지금 청년층 주거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짚어주세요. 청년층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서 그 주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라든가 취업을 못해서 하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옥탑방이라든가 반지하방이라든가 아니면 고시원이라든가 네. 정말 굉장히 우리가 주거지로서 보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돈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2030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모든 환경이 좋은 공공임대주택은 네. 실제로 이런 최저 빈곤계층, 최고 취약층에게는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임대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도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진짜 우리 빈곤층 아주 어떤 취약층에 대한 우리 젊은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인 좀 약간 여유가 있는 청년층과 굉장히 어려운 청년층을 좀 나눠서 어려운 청년층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서울시나 정부의 개입을 해서 이들이 정말 그런 좋은 주거 환경에 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좀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전에 교수님하고도 그 이 자리 청년 그 주거 문제 자리 한번 살펴봤을 때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역세권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보증금이 거의 뭐 5천, 6천 이상 갖고 월 부담금도 거의 5, 60만 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제 이런 것들 마련하신 것 같거든요. 이거는 확대 개정안이 최근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바대로 일명 이제 지옥고라고 하는 그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조금 이제 그분들이 왜 그 주거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본 결과 이 보증금 마련이 힘들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고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 청년들은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증공사가 보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을 해주면서 서울시는 또 2%까지 또 이자를 또 대신 보전을 해주는 그 구조로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올 초에 이제 대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그 주택의 조건도 좀 이제 저희가 좀 일괄적이었어요. 그 부분을 유연하게 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대상도 대학원생까지 좀 확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 신청 방법이나 주의점 같은 경우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청년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도 청년 주거 포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도 똑같이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좀 신청을 하셔야 돼서 저희 그 사업 공고문을 다운로드를 좀 받으셔서 지원문을 통해서 본인의 자격 조건과 주택 조건을 좀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신 후에 계약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들 재직기간 5년 이내. 저게 좀 더 또 아프네요. 재직기간 5년 이내라는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으면 5년이 지나도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아마 최저임금 계약에 의해서 사실 2,400, 500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분들은 5년 넘었다고 해서 또 못 받지 않나.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대상주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상주택에 보면은 뭐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됐는데 진짜 청년 주거 빈곤 청년층이 대부분 정말 우리가 진짜 원룸이라든가 깨끗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제 사는 데가 그 상가를 개조해가지고 하는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원룸 그 신촌이라든가 이런 대학가 보면요 불법 개조한 원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 좀 싸니까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법적으로는 이게 불법 개조 건축물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그쪽에서 하는 정말 그 친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친구들인데 법에 의한 그런 해석을 떠나서 정말 그런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그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청년층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유연성 있게 좀 이게 서울시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향후 계획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서울시는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그 서울시가 직접 공급을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이 공급을 하지만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한 주택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번 서울시 그 임차보증금 지원 그 사업도 개발을 했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서울에서 사회 걱정이 없도록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현정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장 그리고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